자,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1차 시험은 뭐 아니면 도니까. 통과하면 그 다음에 기회가 2번이든 3번이든 사전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서 올해의 사관학교의 입시의 여정은 끝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7분 응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1차 시험의 다양한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시험 올해 발표된 거에 의하면 26일 7월 마지막 주, 항상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보는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16개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게 돼요. 물론 실제 보는 학교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서울에 4군데, 그 다음에 부산에 2군데, 경기권에 3군데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지역 좀 잘 보고 제일 가까운 학교가 어딘지 잘 봐두고 나중에 그 학교로 1차 시험을 찍어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다만 유의할 점은 그 학교로 인원수가 몰려서 캐파를 넘어선다 라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발빠르게 신청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완성된 다음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소개서 써놓고 나면 못 고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원을 늦게 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일단 자기소개서 아무렇게 써놔도 좋으니까 먼저 써놓고 지원 먼저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 23일까지 내가 자기소개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6월 달에 지원을 할 때 일단 먼저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빨리 지원을 해라 라는 걸 좀 팁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문계는 수학이 다 뚫려 있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일 할 수 있고, 탐구도 다 뚫려 있어요. 사탐과 과탐 중에서 아무거나 2과목 섞어도 돼요. 2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연계는 아직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탐구도 과탐으로만 2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일선 대학들보다 좀 변화가 조금 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넘어가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과탐을 들고 와도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탐으로 바꿀지 확통으로 바꿀지 교차 지원할 때 혹시나 한다면 그런 요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목들을 보고, 자, 실제 시험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전에 도착해서 8시 반에 도착해서 1시 반까지 점심 식사하지 않아요. 3과목 보지만 오전 시간에 다 끝나게 돼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국어나 영어가 각각 80분, 70분씩 수능처럼 보는 게 아니라 50분씩으로 축약된 형태로 시험을 봐요. 수학은 100분으로 똑같이 보고 문항수도 30문항 똑같은데, 국어나 영어는 50분에 30문항, 50분에 국어도 30문항 이렇게 좀 축소가 되어 있다. 즉 수능과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하고, 사관학교 형태로 된 모의나 연습 등을 반드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의 배치를 어려운 거 앞에 두고 쉬운 거 뒤에만 놓는 배치만 바꿔도 점수가 크게 유동하거든요. 사관학교에 출제되는 문제가 수능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유사하다 할지라도 사관학교 형태로 된 시험지로 나오면 점수가 달라지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나 사관학교 1차 시험의 특징은 11월 중순까지 모든 과목을 완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7월 말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 11월 말까지 2바퀴, 3바퀴 돌리는 건 나는 그걸 7월 달에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도 반드시 봐야 되고 4강 기출도 봐야 되는데, 수능 기출은 최소한 4, 5월까지는 끝나야 되고 5월부터 마지막 7월까지는 4강 기출과 파이널. 즉 빠르게 국영수는 몰입해서 봐야 된다.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렇죠? 요거를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밖에 탐구 영역은 실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1차 끝나고 나서 우리 수능 탐구에 많은 비중을 좀 두게 되죠. 대부분의 사관 학교 지망생들이. 자, 국어와 영어는 말씀드렸듯이 수능과 배점과 시간인과 문항수가 다르다. 국어와 영어에서는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 국어는 언매와 화작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관학교만의 구성을 잘 이해하고 사관학교 1차 시험에 맞춰서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광능한샘 학원에서는 1차 시험 전에 이 친구들 우리 1차 시험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전에 모아가지고 파이널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관학교식의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한샘의 프로그램에도 예약을 해주시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우리 1차 시험의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도대체 어떤 과목을 잘 보는 게 유리한가, 표점이 변환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표점이 변환되면 도대체 원점수와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항상 화두예요. 학생들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조금 정리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관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수능은 표준 점수라고 하는 표준 편차에 따른 시험 난도에 따른 나의 상대적 위치를 점수로 표현하는 게 표준 점수이죠.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는데 사관학교는 특이하게도 수능과 동일하게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최고 표준 점수로 나눠버려요. 즉 일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운 과목이었다면 최고 표준 점수가 높고 시험이 쉬웠다면 최고 표준 점수가 좀 낮은 경향이 있는데, 높은 과목을 잘하면 그만큼 평가해 주는 게 일반적인 표준 점수인데 사관학교는 그걸 다시 나눠버린다. 즉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쉽고 영어는 어려웠는데 그럼 영어의 최고점, 영어를 100점 맞은 친구의 표준 점수는 매우 높았겠죠. 나도 당연히 표준 점수를 조금 더 먹었을 텐데 그거를 100점짜리 높은 표준 점수로 나눠버린다. 즉 분모가 시험이 어려운 과목이면 그 과목을 잘 봤다 할지라도 분모가 커져버린다. 그럼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 계속 의문시 되었던 게, 아니 수학 시험이 어려운 거 내가 수학을 잘 봤는데 왜 같은 점수에 얘는 붙고 난 떨어지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학을 잘 본 게 사실 동점자 순위에서 내가 밀리게 되는 게 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특이한 환산 방식 때문이라는 거죠. 최고 표준 점수로 나눈다. 특히나 수학에 있어서는 미적 최고 점수, 확통 최고 점수, 혹은 기하 최고 점수가 아니라 그냥 수학 최고 표준 점수로 나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내가 미적을 들고 문과로 옮겨가는 게 유리한 이유가, 미적이 아닌 확통 친구라 할지라도 미적 최고 점수인 애가 분모가 돼요. 그래서 점수가 더 떨어지겠죠. 이 표준 점수가, 미적인 애가 표준 점수가 훨씬 더 높을 테니까, 1등인 애가. 그나마 내가 미적인데 미적 최고 표준 점수로 나누는 건 뭐 상관이 없는데, 내가 확통인데 미적 최고 표준 점수로 나눈다? 그러면 크게 손해이다. 이런 계산식 때문에 미적을 들고 인문계로 옮겨간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식에서 우리가 좀 추론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표준 점수로 바꿨던 걸 굳이 다시 백분위화 시키는 게 사관학교의 환산 방식인데, 이때 내 위치가 평균에 비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반영의 요인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무조건 어려운 시험을 내가 상대적으로 잘 봤다고 해서 무조건 표점상에서 훨씬 더 큰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국어였는데, 실질적으로 동점자에서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등위가 나뉘는 걸 보면 오히려 영어의 영향력이 제일 작았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정도의 순서로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라는 거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환산식을 이해하고 1차 시험에 좀 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점수가 산출이 되고, 자, 성적 확인 및 그 점수가 산출되고 나면 그 점수를 우리가 8월 1일 날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때 저 세 번째 강조합니다. 반드시 지원 확정 해줘야 돼요. 성적 확인하고 이의 신청은 그 전에 가능하고 1차 시험 성적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시험 대상자, 2차 시험 대상자에 반드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 확정은 한 친구에 한해서 선발한다. 즉
1차 시험 성적 컷이 과열되는 걸 막고 예비 번호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의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